좋아하는 과학쌤 강다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초등과학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씩 더 디테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초등교육의 트렌드는 독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 자녀의 독서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끔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다음에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라는 독서의 본질에 살짝 비껴나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많은 종류의 책 중에서 과학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과학책, 대체 왜 읽어야 할까요? 정말 꼭 읽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과학이 너무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 되었어요. 왜 과학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과학이 재미없다는 것은요, 어렵다라는 거고요.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힘,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학과학을 힘들어하는 고등학생들을 무진장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 중학교 공부가 자리 잡혀 있지 않고요. 왜 중학교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 고민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정말 고등학생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초등학교 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과학의 본질은 뭘까요? 문제집을 정리하고 지식을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이것이 공부의 본질일까요? 제가 말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것은 이런 공부를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린 시기부터 우리는 지식을 외우고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고 틀린 걸 채점하고 이런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닥이 보이냐면 고등학교가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공부한 것에 바닥이 보여요. 이거는 내 생각을 굴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 그 생각하는 힘, 내 스스로 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수학, 과학에서 무너지는 게 수학,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독서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게 독서예요. 책을 읽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학장에서 생각하고 글로 적어보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공부의 본질입니다. 과학도 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듣기 공부와 읽기 공부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그만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거야. 네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인 것 같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힘을 전혀 키우지 않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방대해지죠. 우리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중학교에 배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놓은 곳에 계속해서 돌 하나씩을 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초등학생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힘이 더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만큼 방대한 양도 공부할 수가 있어 라고 교육과정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 공부만 하다 보면 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힘이 키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네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식만 쏙쏙 뽑아왔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내용은 방대해졌지만 내가 머리를 쓰는 힘은 하나도 키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듣기 공부는요,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대한 양을 모두 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때요?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있어요. 강의만 들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들어도 계속해서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반면 어릴 때부터 읽기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의 머리를 써서 내 머리를 가동을 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힘들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 머리도 함께 성장을 했어요. 내용이 방대해지면 내가 이렇게 싹싹 골라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재수없는 책이 있었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맹탕 놀기만 했는데 뒤늦게 마음 잡고 공부해서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 쟤 뭐야? 머리가 똑똑한가 봐. 그런데 그분들은요, 머리가 똑똑하다기보다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키워온 거예요. 탄탄한 독서력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만큼의 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공부머리를 키웠다라고 하죠. 공부머리를 키워왔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해도 당연히 따라가죠. 왜? 나는 기초가 탄탄해요. 거기에 돌아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과학책, 수학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특히 과학책은 질문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떤 현상이 있어. 왜? 라고 질문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단계를 깊이 있게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과학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한 줄 정의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혹시 이 문장을 읽고 그래, 압력은 그런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과학을 독서로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개념을 정의만 보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개념을 정의만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 하나 달랑 외우고요,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풀릴까요? 물리가 어렵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몸은 찌그러지지 않는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커지는 것과 압력은 무슨 상관인지, 비행기를 타면 왜 내 고막은 이상한지, 근데 침을 삼키면 또 왜 괜찮아지는지, 만약에 압력이 아주 큰 금성에 가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왜 스쿠버 다이버들은 잠수하면 잠수병에 걸리는지, 콜라를 흔들면 왜 탄산이 폭발하는지, 온도가 높아지면 왜 압력이 커지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압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예시와 현상과 그걸 설명해주는 얘기들이 쫙 펼쳐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1톤의 공기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 신기하죠? 우리가 매일 1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멀쩡하지? 이렇게 안 찌그러지지? 이상한 거죠. 이상하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거기가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방금 예를 든 그 현상들은요, 전부 압력의 정의 한 줄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식 하나면 설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압력은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라고만 들었을 때는 그 설명할 연결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예시들과 현상들, 그리고 압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요, 이것들의 연결점이,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과서에는 A는 B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책에는 왜 A는 B인지, A가 B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가 B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A는 B라는 내용만 읽으면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 A는 B구나. 그런데 책에서 A는 B라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은요, 다음에도 무언가가 A는 B라는 게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간혹 서울대생들 인터뷰를 하며 이런 말 하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그 우리 막 욕하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정말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요, A는 B라는 것만 딱 봐도 이 사이에 있는 C, D, E, F를 타다닥 찾아낼 줄 아는 그만큼 탄탄한 독서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초등과학은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초등과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듣기 공부보다는 읽기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리고 이 읽을 때 그 속에 숨은 뜻, 숨은 현상, A가 B다 라면 그 안에 C, D, E, F를 찾아내려는 그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과학책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